서울의 번화한 거리, 홍대 앞에서 다림은 갑자기 다영의 손을 잡아 끌며 골목으로 들어갔다. 왜 그래? 다영이 놀라 물었지만 다림은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그 키스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다림은 이미 다영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집안의 압력으로 남자와 약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그 키스 후 다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다림아. 나 결혼해야 해. 그 말은 다림의 가슴을 찔렀다. 1년 동안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다. 다림은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다영을 만난 건 작년 여름, 같은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였다. 다영은 24살,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한 사업가 집안으로 딸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해 놓았다. 너는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해. 어머니의 말이 다영의 귀에 맴돌았다. 그날 밤, 다림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키스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다영의 결혼 발표가 모든 것을 망쳤다. 왜 지금? 왜 나한테? 다림은 스스로를 탓했다. 그녀들은 처음부터 위험한 관계였다.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친구들조차 모르는 비밀이었다. 다림은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고립감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여자애가 왜 그렇게 남자애들처럼 굴어? 아버지의 꾸중이 아직도 생생했다. 다음 날, 다림은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모니터 앞에서 코드를 치다 말고 다영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어제 미안해. 우리 그만하자. 그 문자가 다림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삼켰다. 왜 포기하는 거지? 사랑하는데 왜? 다림은 결심했다. 다영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오후에 퇴근하자마자 다영의 작업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다영이 혼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영아, 왜 그래? 결혼. 그게 내 선택이야. 다림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야.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없어. 그녀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의 아들과 결혼을 강요했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면 우리 집안 망해. 어머니의 경고가 떠올랐다. 다영은 다림을 사랑했지만 현실이 무서웠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차별, 모든 게 두려웠다. 내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다영이 속삭였다. 대화는 격렬해졌다. 다림은 우리 함께 도망치자. 서울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다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 순간 다림은 배신감을 느꼈다. 1년 동안의 추억이 헛된 것 같았다. 그녀는 작업실을 나서며 문을 세게 닫았다. 거리로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다. 비가 그녀의 눈물을 가려주었다. 집에 도착한 다림은 부모님과 마주쳤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어머니의 물음에 다림은 질 때문이에요. 라고 거짓말했다. 그날 밤, 다영은 혼자 울었다. 그녀는 다림을 사랑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약혼식 준비를 위해 가족과 만나야 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다림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이제 그 자유가 짐이 되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들은 갇혀 있었다. 다림은 친구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그조차 위험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건 그녀는 중얼거렸다. 며칠 후 다림은 우연히 다영의 약혼자를 만났다. 회사 프로젝트로 만난 남자였다. 그는 다영에 대해 물었다. 다영 씨 약혼녀예요. 좋은 사람인가 봐요. 다림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 남자가 다영의 미래? 질투와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다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남자 만났어. 내가 정말 그와 결혼할 거야. 다영의 대답은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다림은 결심했다. 이 관계를 끝내기 전에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녀는 다영의 집 근처 카페로 불렀다. 우리 마지막으로 솔직해지자. 다림의 눈빛이 단호했다. 대화는 길어졌다. 다영은 가족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사업 위기, 어머니의 건강 문제. 모든 게 결혼에 달려 있었다. 다림은 이해하려 애썼지만 상처가 컸다. 나한테는 내가 전부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만남 후 다림은 혼란에 빠졌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친구들의 결혼 소식,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다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약혼식 준비 중에 다림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약혼식 당일, 다영은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입었다. 아름다웠지만 눈에는 슬픔이 스며들었다.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다영의 마음은 다림에게 가 있었다. 어젯밤, 다림에게 보낸 메시지, 미안해.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약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다영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빌딩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이 도시에서 그녀의 사랑은 비밀이었다. 한편 다림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약혼식 소식을 SNS에서 보았다. 다영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다림은 그 뒤의 고통을 알았다. 왜 나를 버리는 거지? 다림은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출근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섰다. 홍대 거리, 그들의 추억이 가득한 곳, 오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옛날을 떠올렸다. 처음 만난 날, 다영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이제 끝인가? 약혼식장에서 다영은 약혼자와 인사했다. 그는 친절했지만 사랑은 없었다. 우리 잘 지내보자. 그의 말이 공허했다.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다영은 웃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림을 외쳤다. 도와줘.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다림이었다. 다영아,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이 결혼, 그만둬.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가족들이 웅성거렸다. 다영의 아버지가 일어나 너 누구야? 나가, 라고 소리쳤다. 다림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영은 나를 사랑해요. 이 결혼은 강요된 거예요. 그 말에 장내가 얼어붙었다. 다영은 눈을 감았다. 이게 현실인가? 그녀는 다림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왜 왔어? 왜? 다영의 눈물이 흘렀다. 밖에서 그들은 대치했다. 내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할 수 없어. 다림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다영은 가족을 생각해. 내가 알잖아. 한국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라고 말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 동성애에 대한 차별. 모든 게 그들을 가로막았다. 다림은 함께 싸우자. 도망치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다영은 미안해. 갈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다림은 친구 집으로 갔다. 오랜 친구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사랑해. 이수지는 놀랐지만 안아주었다. 힘들었겠다. 그 대화로 다림은 조금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다림 씨, 이상한 소문 들었어. 그녀는 무시하려 애썼다. 다영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마주쳤다. 그 여자 누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다영은 솔직히 말했다. 제 사랑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그런? 내가 왜 그래? 가족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말에 다영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며칠 동안 다림과 다영은 연락을 끊었다. 다림은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편견. 다들 겪어 그 말에 공감했다. 하지만 다영 없이 사는 게 고통스러웠다. 다영은 약혼을 취소하려 했지만 가족의 반대가 세졌다. 사업이 망하면 내 탓이야. 아버지의 위협에 그녀는 주저했다. 마음의 갈등이 깊어졌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결국 다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다영이 말했다. 다림은 이해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고 대답했다. 대화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다림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다영의 가족 압력. 모든 게 드러났다. 하지만 그 만남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다영의 약혼자가 나타났다. 너 뭐야? 그는 다림을 밀쳤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다영은 말리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 결국 경찰이 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다영의 눈물이 흘렀다. 그 사건 후 다림은 상처를 입었다. 내가 선택한 남자잖아. 그녀는 다영을 탓했다. 다영은 아니야. 나도 몰랐어. 라고 변명했다. 배신감이 쌓였다.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사건 후 다림은 병원에 입원했다. 약혼자의 폭력으로 팔이 부러졌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중얼거렸다. 다영이 병문안을 왔다. 미안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다영의 눈이 붉었다. 하지만 다림은 차갑게 말했다. 가해 이제 그만. 상처가 너무 컸다. 집으로 돌아온 다영은 가족과 대면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반발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가 화를 냈다. 그런 사랑은 병이야. 치료받아. 다영은 집을 나왔다.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고민했다. 다림은 퇴원 후 회사에 사표를 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녀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바다를 보며 마음을 추스렸다. 하지만 다영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왜 포기하지 못할까?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괴롭혔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 차별과 고립. 다영은 다림을 찾으려 애썼다. 메시지, 전화. 하지만 답이 없었다. 그녀는 약혼자와 헤어졌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사랑해. 그 말에 그는 화를 냈지만 포기했다. 가족은 충격받았다. 내가 왜 그래? 집안 망치려 해. 다영은 제 행복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부산에서 다림은 새로운 일을 찾았다. 카페 알바.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을 만났다.
나도 가족 때문에 숨겨왔어. 그 대화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영의 꿈을 꾸었다. 돌아와 꿈속에서 다영이 속삭였다. 다영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다림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결국 카페에서 만났다. 다림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림은 놀랐다. 왜 왔어? 다영은 너 없이 못 살아. 가족도 포기했어. 그 말에 다림의 눈물이 흘렀다. 재회는 감격적이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산책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다림이 물었다. 다영은 함께 살아. 사회의 시선 따위 무시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가족의 추적, 사회의 편견. 다림의 부모님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소문 뭐야? 아버지의 말에 다림은 솔직히 말했다. 아빠, 나 여자를 사랑해요. 그 말에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내가 왜? 어머니가 울었다. 대화는 길어졌다. 다림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이해하려 애썼다. 시간이 필요해. 다영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대화를 시도했다. 제 선택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했다. 갈등이 깊어졌다. 다영은 독립을 선언했다. 혼자 살게요. 그들은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부산의 바닷가 근처.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다림의 미소가 밝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회의 압력이 시작되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직장의 차별. 다림은 새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내 성향 때문에 상사의 말에 그녀는 분노했다. 다영은 프리랜서 작업이 줄었다. 클라이언트들이 피했다. 소문 때문에 그녀는 울었다. 이게 우리의 대가인가?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싸움이 잦아졌다. 내 가족 때문에. 다림이 소리쳤다. 다영은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맞받아쳤다.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다림은 우울증에 빠졌다. 포기할까? 그녀는 생각했다. 다영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상처는 쌓였다. 우울한 날들 속에서 다림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 상담사의 말에 공감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했다. 모임에서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편견. 다들 겪죠.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다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미술로 감정을 표현했다. 레즈비언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다. 이게 내 목소리야. 전시회를 열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변태야, 익명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다영은 멈추지 않았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다림의 부모님이 부산으로 왔다. 내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의 말에 다림은 울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려워했지만 노력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영의 가족은 더 힘들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다영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그녀는 병문안을 갔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내 선택이야. 하지만 걱정돼 라고 말했다. 서서히 변화가 왔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친구들의 배신. 수진이 너희 관계 이해 못해 라고 말했다. 다림은 상처받았다. 왜? 관계가 끊어졌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신뢰가 어려웠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다림과 다영은 큰 결정을 내렸다. 서울로 돌아가자.
싸우자 그들은 서울로 이사했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 나섰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플래카드를 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뉴스에 나왔다. 반발이 컸다.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 문화 파괴자들, 다림의 직장은 그녀를 해고했다. 다영의 작업도 취소되었다. 이게 대가야. 다림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가족의 최종 대치. 다영의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집으로 돌아와. 하지만 다영은 잔이요. 제3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결국 물러섰다. 내가 행복하면? 다림의 가족도 방문했다. 우리를 이해해줘. 대화가 이어졌다.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가 우리 딸이니까. 행복한 순간이 왔다.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일부. 축하해. 하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다림과 다영은 여전히 함께였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다림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다영은 미술 활동을 이어갔다. 우리가 이겼어. 다림의 미소가 밝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변함없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빛. 아직 멀었어. 다영이 말했다. 그들은 운동을 계속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변화를 위해. 가족과의 관계도 나아졌다. 다림의 부모님이 방문했다. 내 파트너, 좋은 사람이네. 어머니의 말에 다영은 웃었다. 다영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배신, 반대, 폭력. 모든 게 그들의 강함을 만들었다. 이 사랑, 같이 있어. 다림이 속삭였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영이 물었다. 다림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